안녕하세요.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유치원 원장 사라 존슨입니다. 데이븐포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선샤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 아이들과 한국계 가족들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혐오를 드러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른 아침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에서 설레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저희 선샤인 유치원의 연례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15년 동안 매년 이 행사를 준비해왔지만 매번 첫날처럼 긴장되고 설렜었답니다. 특히 그 해는 더욱 특별했어요. 전체 원아 120명 중 약 40명의 아이들이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었거든요. 매년 아이들의 모국어로 첫 인사를 여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커피 머신에 전원을 켜고 원두를 갈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전 10시 아이들 최종 리허설, 오후 1시 음향시설 점검, 오후 3시 발표회 시작.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지난 5년간 저희 데이븐포트 지역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곳에 공장과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가족들이 늘어났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학부모 상담을 할 때 통역이 필요했고 아이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양성이 오히려 저희 유치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5살 엠버는 지민이에게서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배웠었고 지민이는 엠버에게 영어 동요를 가르쳐 주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친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진짜 선생님은 바로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치원 정원에 심어놓은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가 어우러져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다웠었어요. 그날 발표회 무대처럼 다채롭고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역 뉴스 앵커가 최근 데이븐포트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종 갈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말했어요. 지난달 한국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부 손님들이 영어만 사용하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낙서 사건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유치원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디오 채널을 돌려서 음악 방송을 찾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봤는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 식당 앞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고 길거리에서 만난 한국 가족들의 표정도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 있던 픽업 트럭에서 한 남자가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적대적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혹시 저희 유치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평소보다 일찍 와 있는 차들이 눈에 띄었어요. 김미숙 선생님의 차도 보였고 몇몇 한국계 학부모님들의 차도 있었어요. 뭔가 일찍 와서 상의할 일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당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상했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발걸음을 재촉해서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 들어가니 김성애 선생님과 몇몇 한국계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김미숙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밤부터 유치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어 통역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들이었대요. 영어만 써야 한다. 여기는 미국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소중한 행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성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거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발표회 중에 누군가 와서 소동을 피우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첫 번째 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한국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평소보다 더 일찍 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젯밤 페이스북 댓글 사건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제이든 엄마가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원장님, 오늘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누가 와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죠?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우리에게는 경비원도 있고 경찰서에도 미리 연락해놨다고 말했어요. 사실 경찰서에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죠. 나중에라도 반드시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민이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사라 원장님, 오늘 우리 무대에서 노래해요.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들만은 어른들의 걱정을 모른 채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전 9시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어요. 선생님들도 어젯밤 페이스북 사건을 알고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니퍼 선생님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원장님, 혹시 오늘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 계획이 있나요? 생각해보니 비상 계획이 없었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급하게 선생님들을 모아서 간단한 회의를 했어요. 만약 발표회 중에 누군가 소동을 피우면 아이들을 먼저 교실로 대피시키고 학부모님들은 강당에 그대로 계시도록 하자고 했어요.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데이븐포트 경찰서의 마이클 오코너 경관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인근을 순찰하다가 들렀다고 했지만 아마 어젯밤 페이스북 사건을 알고 온 것 같았어요. 오코너 경관이 말했어요. 사라 원장님, 오늘 행사에 대해 들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우리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적어도 경찰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드디어 최종 리허설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을 강당으로 모았어요. 120명의 아이들이 무대 앞에 모여 앉으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계 아이들은 물론 미국 등 이민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김성애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멋진 공연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미국 아이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리허설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곡은 영어 동요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번째 곡은 한국 동요 반달이었어요. 한국계 아이들이 먼저 부르고 미국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리허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오늘 발표회는 분명 성공할 거라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다양성을 지켜낼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경계하며 살피고 있던 와중에 강당 뒤편에 앉은 젊은 남성들이 수상했어요. 특히 그중 한 명은 계속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를 보니 브래드 톰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아이가 없는데 왜 왔을까요? 브래드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한국계 가족들을 노골적으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몇 번은 뭔가 중얼거리는 것도 들렸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말들이었을 거예요. 그때 김성애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원장님, 저 사람들 이상해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를 보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하기로 한 이상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코너 경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저 젊은이들을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이에요. 그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개회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유치원 연례 발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뒤쪽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어서 김성애 선생님이 한국어로 통역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브래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잉글리시 올리. 고 백투 코리아. 잉글리시 올리. USA.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한국어를 쓰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던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계 학부모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브래드는 계속 소리쳤어요. This is America. We don't need your Chinese language. 그는 여기는 미국이니 중국어를 쓰지 말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중국어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지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었어요. 오코너 경관이 즉시 달려오셔서 제압을 시도했지만 하지만 브래드는 멈추지 않았어요. No. I want to stop this. No more foreign language. 강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고 한국계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브래드의 외침이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한국계 가족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강당 안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코너 경관이 브래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브래드는 더욱 거칠게 소리쳤어요. 그의 친구들은 말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부추겼죠. 김성애 선생님은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국계 학부모님들 중 몇 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5살 지민이 어머니는 아이를 꽉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몇몇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브래드를 무시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특히 한국 아이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말이에요. 5살 지민이는 브래드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 친구와 속삭이고 있었어요. 수민이도 그냥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차별과 혐오에 이미 무뎌져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5살 아이들이 어른들의 증오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니요. 저는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린이 행사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대 위에 있던 아이들 중 엠버가 앞으로 나왔어요. 5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버예요. 지민이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엠버는 계속 말했어요. 지민이는 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함께 놀고 함께 노래해요. 한국말도 예쁘고 영어도 예뻐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더 발작하며 엠버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5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지민이도 엠버 옆으로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엠버의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민이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친구예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이어서 수민이, 케빈, 소피아까지. 한국 아이든 미국 아이든 상관없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본 학부모님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브래드의 소리에 놀라 멈춰있던 미국 학부모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아이들 곁에서 떠나라고요. 브래드는 당황했어요. 자신을 지지할 줄 알았던 미국 학부모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코너 경관을 비롯한 경찰들이 아주 거칠게 브래드를 강당 밖으로 끌어내면서 강당에서는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김미숙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사랑이 증오를 이겼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미 이런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브래드가 끌려나간 후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행사를 이대로 마쳐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저는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애 선생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통역을 재개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계 학부모님들 중 몇 분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반면 미국계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보내며 응원과 지지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엠버와 지민이를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공연을 계속했어요. 첫 번째 곡인 반짝반짝 작은 별을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당 밖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브래드가 소리치는 장면부터 아이들이 손을 잡고 서는 장면, 그리고 그가 쫓겨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촬영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대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페이스북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브래드의 차별 발언 영상이 벌써 수백 번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브래드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끄럽다, 저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산다니, 아이들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최악이다. 브래드 톰슨을 알아보자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 브래드의 직장까지 찾아내서 공유하고 있었어요. 데이븐포트 퍼스트 내셔널 뱅크에서 대출 상담사로 일한다는 정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브래드가 일하던 은행에서 즉시 해고 조치를 내렸다는 거였어요. 은행 측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은행은 어떤 형태의 차별과 혐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브래드가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회원권을 취소했고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도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지역 신문인 데이븐포트 타임스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유치원 발표회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한 청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소셜미디어의 힘은 정말 무서웠어요. 브래드의 과거 발언들도 하나둘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아시아계를 비하하는 게시물들, 지역 한국 식당에 남긴 악성 리뷰들, 심지어 고등학교 때 아시아계 학생을 괴롭혔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일주일 후 브래드에 대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집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구직 활동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오와주 전체에서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힌 거였어요. 며칠 후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CNN 뉴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였어요.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다양성으로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과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보석이라고. 그리고 덧붙였어요. 차별주의자들이 설 자리는 우리 사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일이 모든 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 인터뷰 영상도 다시 바이럴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아이들의 격려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한 사람의 증오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연대를 불러일으킨 거였어요. 브래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어요. 저희 유치원은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시카고, 심지어 뉴욕에서까지 취재진이 왔어요. 아이들이 등원할 때마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학부모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계 가정에서는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김성애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어요.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는데 본인은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으셨어요. 브래드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들려왔어요. 그는 정말로 데이븐포트를 떠났다고 했어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어요. 데이븐포트시에서 저희 유치원을 다문화 교육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 예산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좋은 일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유치원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엠버와 지민이는 여전히 베스트 프렌드였고 다른 아이들도 그날 일을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오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어요. 지역의 다른 유치원들에서도 다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O 데이브 포트 projeto Juntos Educar, que 국립초등학교에서는 premia 정식으로 todas as 한국어 áreas da 방과 후 educação. 수업을 O 개설했어요. projeto Juntos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브래드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속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톰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조금 조용해졌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유치원 원장 부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더 좋았어요. 김성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거창한 다문화 교육이나 특별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엠버와 지민이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지금 저희 유치원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자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아이들도 평범한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새로운 가족이 등록할 때 그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로 넘어가요. 브래드 사건은 확실히 저희 지역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좋은 변화도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유치원 원장으로 돌아와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저녁에는 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날 용기를 냈던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엠버는 이제 6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여전히 지민이와 가장 친한 친구예요. 지난주에는 지민이네 집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다고 신나게 이야기해줬어요. 김치는 조금 매웠지만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이도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섞어서 말해요. 어떤 때는 한 문장 안에 두 언어가 다 들어가기도 해요. 아이들만의 특별한 언어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민이, 케빈, 브라이언 등 아이들 모두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김성애 선생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더 이상 언론에 관심을 받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안해하세요. 요즘은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놀이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난달에는 윷놀이를 했는데 미국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더라고요. 저희 유치원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색깔의 피부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새로 이사 온 가족 중에서 한국 아이들이 많다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표정이나 행동에서 느껴져요. 미국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혐오와 편견이 남아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브래드 같은 극단적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차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들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요즘 새로 오는 가족들 중에는 오히려 다문화 환경을 찾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제는 엠버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사라 원장님, 저 커서 지민이처럼 2개 언어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도 친구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맞이하고 수업을 지켜보고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학부모 상담이 있었고 저녁에는 내일 준비를 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 일 말이에요. 브래드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걸,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어요.